다음으로는 GDN의 타겟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은 구글 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해서요. 각 타겟팅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글의 타겟팅은 크게 유저 기반과 콘텐츠 기반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기반 타겟팅은 인구 통계, 잠재 고객으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잠재 고객은 관심사, 구매 의도, 리마케팅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타겟팅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분야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유저에게, 구매 의도는 시장 조사 또는 구매 계획을 활용해서 구매 의도가 있는 유저에게, 리마케팅은 내 웹사이트에 방문한 유저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광고주가 대행사에 컴플레인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본인들의 광고가 이상한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왜 그런 곳에 광고를 하느냐였는데요. 그리고 국내에만 광고를 진행하기로 요청을 했는데 왜 해외 사이트에 광고가 나간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를 들으면 대행사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관심 분야 타겟팅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유저가 이상한 사이트 혹은 해외 사이트를 볼 경우 유저 자체를 타겟팅으로 선택한 만큼 해당 사이트의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저 기반의 타겟팅은 지면을 신경 쓰지 않고 유저만을 타겟팅하는 방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 타겟팅은 페이지상의 콘텐츠가 아닌 페이지를 보고 있는 유저의 관심사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광고가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구글이 규정해 놓은 선택지 중에 타겟 유저의 관심사와 가장 가까운 관심사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규정해둔 선택지는 매우 많아서 원하시는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 타겟팅에서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 관심 분야 잠재 고객 타겟팅입니다. 구글이 보유한 유저 정보와 광고 지면 데이터를 커스텀하여 나만의 맞춤화된 타겟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맞춤 관심 분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 분야 및 구매 의도입니다. 기본적인 관심 분야 및 구매 의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URL입니다. 등록한 URL과 유사한 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URL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URL과 유사한 사이트를 방문했던 유저들을 타겟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입니다. 대학교, 어학원, 도서관 등 학생들을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있을 법한 장소를 지정하면 해당 장소를 방문했던 유저들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앱입니다. 구글 GDN은 광고 상품이기에 구글 플레이와 연동이 됩니다. 하여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을 설치한 유저와 그와 유사한 앱을 설치한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선택한 앱을 설치한 유저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설치한 유저와 그와 유사한 앱을 같이 설치한 유저를 모두 타겟팅하는 방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타겟팅은 구글 플레이와 연동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아이폰 유저는 타겟팅하기 어려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매 의도 잠재 고객 타겟팅입니다. 특정 분야의 구매 의도가 매우 높은 유저를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관심사보다 좀 더 딥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와 같이 특정 분야의 구매 의도가 구글이 지정한 부분이 매우 많기에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선택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GDN을 한다면 꼭 진행해야 되는 타겟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사이트에 태그가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태그가 심어진 이후에 유저가 방문했던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유저가 쿠키를 삭제하지 않는 시간 동안은 모든 데이터는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마케팅은 단계별로 모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자, 특정 카테고리까지 왔던 방문자, 장바구니에 담았던 방문자, 결제 페이지를 갔던 방문자, 그리고 구매를 했던 방문자 등 여러 단계별로 모든 모수를 모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모수를 쌓을 수 있고 단계별로 맞춤화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만 담고 결제를 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오늘만 특별히 세일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구매를 했던 방문자한테는 재구매 시 추가 할인을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도 있어 더욱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반 타겟팅은 키워드, 게재 위치, 주제 등을 나눠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유사 타겟팅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줄까 였다면, 콘텐츠 타겟팅은 어디에 광고를 노출시킬까입니다. 게재 위치는 특정 사이트, 앱, 채널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요. 키워드는 키워드가 문맥상 들어간 사이트에, 주제는 특정 주제에 관한 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타겟팅은 나의 타겟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컨셉은 명확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육아용품을 파는 쇼핑몰을 할 경우 육아 관련 커뮤니티나 육아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사이트 혹은 채널에 타겟팅을 한다면 초반 명확하지 않은 유저 타겟군을 설정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타겟팅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타겟팅하여 해당 키워드가 있는 지면에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인데요. 구글 네트워크 내 전체 페이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각 페이지의 문맥을 파악하고 페이지의 문맥과 관련성 있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키워드를 등록함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검색 광고와 동일한 로직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GDN에서의 키워드 타겟팅은 일반적인 검색 광고와 차이가 있어 무조건 노출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재 위치 타겟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타겟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내에 특정 사이트 또는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선택한 사이트에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광고주일 경우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선택하여 광고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수많은 사이트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제 타겟팅입니다. 게재 지면의 주제를 따라 분류된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는 타겟팅입니다. 웹페이지의 콘텐츠가 바뀌더라도 매번 광고가 게재될 때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찾아 광고를 게재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주제 타겟팅도 매우 다양하게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플랫폼상에서 매우 쉽고 다양하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 단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 위치 타겟팅, 언어 타겟팅, 그리고 기타적으로 말씀드릴 타겟팅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통계 타겟팅입니다. 연령, 성별, 자녀 유무, 가계소득 등을 기준으로 타겟팅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18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알 수 없음을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녀도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타겟팅은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 타겟팅입니다. 유저의 물리적 위치와 관심사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IP 주소, 와이파이 네트워크 주소, 이동통신사의 IP 주소를 참고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저의 관심사 기반에 맞춰서 최근 사용자가 검색한 위치,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있었던 위치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캠페인을 세팅할 때 나라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나라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치와 반지름으로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도 밑으로 내려갈 경우 정확한 타겟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노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시 이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 타겟팅입니다. 유저의 인터넷 컨텐츠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타겟팅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구글 지메일이나 유튜브를 사용했을 때 보여지는 이 언어를 선택하여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유튜브의 언어가 영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구글은 저를 영어를 쓰는 사용자로 선별할 것이고요. 만약 제가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구글은 저를 프랑스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팅 시 각각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언어 말고 두세 개의 언어 그 이상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타겟팅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프랑스로 하되 언어 자체를 한국어로 할 경우 노출 위치는 IP 기반인 프랑스의 광고가 나가지만 인터페이스가 언어인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하되 언어를 각 나라의 언어로 지정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기 타겟팅입니다. 원하는 디바이스의 사용자만을 선택하여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만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만 광고를 따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이기 때문에 굳이 PC에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기 타겟팅 중에서 추가적으로 운영체제를 통한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iOS 등 운영체제에 맞는 타겟팅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고 아이폰에는 앱을 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아이폰에까지 광고를 내보낼 필요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만 지정을 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기 타겟팅 중에 기기 모델을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 출시되는 핸드폰이 있을 경우에 하면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으로 3사의 통신사가 있는데요. 이 통신사도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팅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외 타겟팅입니다. 원하는 유저에게 광고를 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싶은 타겟 그룹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제외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있어서 특정 카테고리를 나눠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사이트라든지 불법적인 사이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타겟팅 활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4가지의 형태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인 구루밍족, 30대 남성, 유튜브를 많이 봄, 그리고 최근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을 타겟팅할 경우 구글 애즈에서 어떻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 구루밍족 30대 남성,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을 타겟팅할 경우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선택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데모 타겟팅으로 남성 2534와 3544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 분야 타겟팅으로 호화 쇼핑객과 쇼핑객을 선택함으로써 패션에 관심 있는 부분을 가져갈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구매 의도의 남성 의류를 선택함으로써 다시 한번 패션에 관심 있는 남자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맞춤 관심사를 통해서 특정 사이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서 무신사라든지 29cm, 하이퍼 앱 등을 설치한 유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정 위치를 통해서 유튜브 패션 블로그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도 광고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타겟군을 선택했다면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와 반응형 소재를 이용해서 이 유저가 반응할 것 같은 소재를 참고해서 만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